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은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원기둥, 원불, 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인 내용만 배웠는데 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각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각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가 아래 위로 2개가 있죠. 밑넓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넓이를 한꺼번에 구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밑넓이가 아래 하나, 위에 하나 2개가 있죠. 그래서 밑넓이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밑넓이 2개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넓이는 옆면을 쫙 펴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로 하나의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높이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나옵니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넓이에서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야 되죠. 여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되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쫙 펼쳐진 옆면을 하나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2개를 합치면 각기둥의 건널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밑넓이 곱하기 2에 옆넓이 밑면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옆넓이죠. 이렇게 2개를 더하면은 각기둥의 건널비가 나옵니다.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되면은 전체 각기둥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V는 SH, S는 밑넓이, 그 다음에 H는 높이, 밑넓이와 높이를 곱하면 전체 부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각기둥과 내용은 비슷한데요.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라 원이라는 것 하나만 달라집니다. 원기둥의 건널비는 각기둥과 같이 밑넓이 곱하기 2와 옆넓이를 더하면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밑넓이는 원이죠. 원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2개의 밑넓이가 구해집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여기 2개를 곱해서 2 파이 r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옆넓이는 쫙 펴게 되면은 역시나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죠.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2 파이 r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2 파이 r, 그 다음에 세로가 높이, 그래서 2 파이 r 곱하기 h가 옆넓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 파이 r 제곱 더하기 2 파이 r에 h를 곱한 것을 2개를 더하게 되면은 원기둥의 겉넓이가 됩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각기둥과 똑같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원기둥의 전체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밑넓이는 반지름이 r일 때 파이 r 제곱이죠. 거기에 높이 h를 곱해서 파이 r 제곱 h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파이 r 제곱 h가 전체 원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이번에는 뿔의 건널비와 부피, 각뿔과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뿔의 건널비는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하면 되는데 기둥은 밑넓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밑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했지만 뿔의 경우에는 밑넓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곱하기 2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을 또 보시면 정계도에서 밑넓이를 하나 구하고 옆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밑면의 다각형 개수만큼 곱하면 옆넓이가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는 사각 뿔이기 때문에 옆넓이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육각뿔의 경우에는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원뿔의 겉넓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뿔도 각뿔과 똑같습니다. 밑넓이를 구하고 옆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옆넓이가 이런 부채꼴이죠. 이런 부채꼴의 옆넓이를 구해서 밑넓이와 더하면 됩니다. 밑넓이는 반지름이 r인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2분의 1 rl을 배웠죠.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2분의 1 rl 여기서 호의 길이 l은 이 원의 둘레 길이와 같죠. 그래서 2파이 r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 l이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l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2가 없어지고 파이 rl이 되겠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와 이 밑면의 넓이 두 개를 합하면 전체 원뿔의 겉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뿔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각기둥과 원기둥은 밑넓이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밑넓이에 높이만 곱하면 전체 부피가 나오는데 뿔의 경우에는 점점 작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학 계산으로 부피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각기둥과 똑같은 밑넓이를 가진 높이도 똑같은 그런 각기둥과 뿔을 준비합니다. 뿔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쏙 집어넣으면 높이가 똑같겠죠? 여기 뿔의 꼭지점이 각기둥의 바닥과 딱 맞닿을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 그림처럼 각 뿔에 들어있는 물을 각기둥에 다 담았을 때 각기둥 전체의 3분의 1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기둥 부피를 알면 각 뿔의 부피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정리해 보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각기둥의 부피죠. 그 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전체 각 뿔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SH가 되는 것이죠. 원뿔의 경우도 각 뿔의 경우와 똑같이 하면 되는데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3분의 1 SH가 원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밑면의 넓이를 굳이 풀어서 쓰면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운 각뿔과 원뿔의 부피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쌤, 각뿔의 부피는 뭘 곱하면 되죠? 3분의 1이 생각이 안 나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요 3분의 1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의 겉넓이와 부피입니다.
구의 건널비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이것을 아주 옛날에 쉽게 구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렸는데 밧줄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서 맨 위에서부터 이 구를 전체를 이렇게 감싸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감싼 다음에 그 줄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원을 만들었죠. 어떻게 이걸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을 만들었을 때 이 줄을 다 쓰게 되면은 이 구의 반지름이 R이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이 이 R인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인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파이 2R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을 풀어서 쓰면은 4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의 4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저 위에 있습니다. 여기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 여기는 원의 넓이의 4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의 부피는 원뿔,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것처럼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반지름이 R인 구를 쏙 집어넣을 만큼의 원기둥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원의 반지름도 R이겠죠? 그리고 높이는 구의 반지름 R, 이쪽의 반지름 R 합쳐서 높이가 2R인 원기둥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 구를 이 원기둥에 넣으면 꽉 차도록 들어갈 텐데요. 이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구를 쏙 집어넣게 되면은 물이 넘쳐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구를 빼면은 남아있는 물만 가득 차게 될 텐데요. 그 가득 찬 물의 양이 전체 원기둥의 3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 구의 부피는 전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가 되겠죠. 이 원기둥 부피를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파이 R 제곱 H일 텐데 여기서 H는 2R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부피는 2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인 구의 부피는 3분의 2 곱하기 2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 거죠. 이 내용은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지금까지 각 기둥과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각 뿔과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 그리고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웠던 것을 쉽게 까먹을 수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구하는 방법을 떠올려서 간단하게 계산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